안녕하세요. 궁궐반야 열애장 제112강 티베트 밀교 20강 진행하겠습니다. 티베트 밀교의 수행 체계를 무상유가딴트라, 아노따라요가딴트라라고 하는데, 이것을 좀 더 세밀하게 6처제로 나눠서 구분을 할 때, 초기 3단계를 중생의 사목인 신을 부처의 삼밀로 전하, 신변을 통해서 그 중생이 성불하는 과정의 그 수행 체계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삼밀에서 지난 영상들에서 계속 보고 있는 것이 바로 어밀 단계라고 하는, 그러니까 어는 진원 다란이 수행 체계라고 하는. 진원 다란이는 진원 또는 다란이를 주문 만트라로 이렇게 암송하면서 또는 염송하면서 그 수행을 하게 되는데, 그럴 경우에 우리가 그 옴아훔이라고 하는 핵심적인 세 가지 그 문자를 좀 이해를 해야 된다. 그래서 지난 영상에서 옴아훔에 대해서 봤는데요. 정리를 해보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요 세 개를 우리가 그 핵심적인 그 종자 글자라고 하는 거죠. 종자라는 건 한자로 종자가 바로 영어로 얘기하면 시드죠. 씨앗이란 뜻이죠. 우리 한국말로 하면 씨알이라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종자, 시드, 씨알 글자다라는 글자를 관한다라고. 근데 관한다는 것은 이 글자의 모양을 이미지를 떠올리면서 그것을 이미지를 관하면서 수행하는 것을 관법 수행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종자 자관 수행이라고 하는 겁니다. 관하니까 종자 자관. 그래서 이걸 통상적으로 번역이 되기를 종자 자관 수행법이다 하는 거죠. 이때 자관은 글자 자자를 써가지고 자를 관한다라고 하는. 그럼 이렇게 이 글자를 이 모양을 여러분들이 이미지를 보면서 수행을 하는 거죠. 이걸 떠올리면 수행하는데, 요거를 요 글자 한자 한자가 종자의 상태를 표현해주는, 종자의 상태 표현, 종자의 상태 표현해주는 글자다라고 하는. 그래서 어떤 상태를 표현해주는 거냐, 그거를 알아야지 여러분들이 그 수행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옴아훔이라고 하는 것이 종자의 어떤 상태를 표현해주는 문자냐, 이거에 대한 거를 아셔야 된다고 하는 거죠. 종자니까, 어떤 씨알이니까, 모든 만물은 어떤 씨알로부터 현상계로 드러나는 건데, 씨앗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표현으로 말의 씨가 돼가지고 말이 씨가 된다, 그런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그럼 말이라는 것이 씨가 돼가지고 그 씨가 마음이라는 토양에 심어져 가지고 뿌리를 내리고 자라서 열매를 맺으면, 꽃이 피고 열매를 맺으면 결과를 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은 그 씨가 씨앗일 상태와 땅에서 그 뿌리를 내리는 상태와, 그리고 줄기로 올라오는 상태, 꽃이 피는 상태, 열매를 맺는 이런 상태, 그리고 열매가 숙성이 돼가지고 다시 그 열매 안에 그 열매가 땅에 떨어지면서 열매를 맺을 때 그 씨앗이 다시 형태를 드러내기 때문에, 그 씨알이 없어졌던 씨알이 다시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 씨알이 땅에 떨어질 때 그 씨가 다시 땅으로 떨어진다고. 그러면 이 나무라는 이치로 그 씨앗의 상태를, 씨앗이
나무의 형상으로 변하면서 계속 이렇게 에, 씨가 뿌려져 가지고 열매 맺고 다시 씨가 뿌려지고 열매 맺는 이것이 계속 이렇게 운행하는 개념을 우리가 윤회라는 개념하고 이렇게 매칭을 시키면은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이제는 대체적으로 그것을 우리가 하나의 세계는 하나의 세계수가 기둥이 돼서 받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세계. 그것이 대우주 세계든 소우주 세계든 중세계든 간에 미세 세계든 간에 극미세 세계든 간에 어떤 세계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세계는 그 하나의 세계수가 기둥이 된다. 기둥이 되어 있다. 기둥으로 이렇게 존재를 하게 된다. 이걸 세계수라고 하는 세계수. 그러니까 가령 우리가 이 중생인 경우에는 이 중생들은 요 중생의 세계, 요 중생의 세계는 중생의 세계를 떠받치고 있는 하나의 기둥이 되는 나무가 있다고 하는. 그러니까 요게 세계수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세계수는 뭐냐면 하나의 나무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나무지만은 동시에 두 개의 나무가 서로 얽혀가지고 덩쿨처럼 얽혀서 이렇게 회전하고 있는 이런 상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그러면은 이것은 두 개의 나무 개념이 돼서 여기 보면은 요걸 세계수다 그러면 요게 하나의 세계수다 그러면은 이렇게 양과 음을 대변하는 두 개의 나무가 서로 얽혀 있는 일종의 우리가 DNA 구조로 보면 이중나선 구조하고 비슷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하나의 나무는 이쪽에 양을 상징하는 나무는 우리가 기독교적으로 따지면 지혜의 나무라, 지식의 나무나. 그러니까 지혜와 관련된 거죠. 그리고 이쪽 나무는 그 지혜의 수준에 따라 가지고 생명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이것은 생명나무다. 그러면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식의 상태, 의식의 수준의 상태, 삶의 수준을 표현해 주니까 이것이 의식 또는 마음과 관련된 것이고, 생명나무는 어떤 구체적인 물질, 형상으로 드러나니까 그릇으로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물질, 형상, 그러니까 의식과 물질이라고 하는 두 가지 측면을 표현해 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의식의 수준에 따라서 그에 상응하는 물질적 구조가 이렇게 상응을 하게 되는데, 이런 개념으로 보면은 중생의 상태, 우리가 중생의 상태라는 것은 중생의 의식 수준이 중생의 몸, 그러니까 중생의 의식 상태가 중생의 몸, 이것이 곧 생명구조, 물질을 발로 투영된다라고. 그러니까 중생의 의식 수준이 중생의 몸으로 투영된 거죠. 몸으로 투영된다 이렇게 하는 거. 그런데 기본적으로 중생의 의식은 분별심에 기초를 하고 있죠. 분별심. 그러니까 우리가 중생의 의식 수준은 분별하는 거. 그러니까 자기 주객으로 나누고 선과 악으로 쪼개지고 가치, 그 다음에 대상에 대한 거를 주객으로 나눠지고, 그리고 진리와 거짓으로 나누고, 이렇게 몸과 마음으로 나누고, 이렇게 모든 것이 다 쪼개지고 분열시켜 나가는 개념으로 돼 있어가지고 분별심이라는 의식 구조의 바탕을 둬가지고 우리의 의식과 물질도 그런 상태에서 지금 작용이 돼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서로가 달라지는 현상 때문에, 그러니까 의식이 그대로 물질로 투영이
그러니까 투영이 되지만은 그대로 투영이 되는 건 아니다라는 시간과 공간성의 공간성으로 드러난다는 거. 그럴 때 바로 즉각적으로 드러나는 사람도 있지만은 오랜 시간에 걸쳐서 그 의식이 자라가지고 물질 형상으로 드러나기도 하고 이렇게 시공간의 어떤 그런 구조 속에 이렇게 드러나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의식이 물질로 드러날 때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그 시간차가 발생하니까 시간차 발생 때문에 이 지연 현상 이걸 우리가 지연 현상 때문에 마치 우리는 모든 세상 일이 어떻게 해요? 중생은 뜻대로 되지 않는 것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 먹은 대로 되지 않는다네요. 마음 먹은 대로 되지 않는다. 마음 먹은 대로 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시공간에 격차가 있고 지연 현상 때문에 바로바로 마음 먹은 대로 현상계로 물질적 구조로 드러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고통이 있는 거죠. 마음대로 되지 않으니까. 근데 그것이 분별심에 기초를 해서 시공간이 구성이 된 거기 때문에 그 차이 때문에 바로바로 드러나지 않으니까 답답함이 있고 거기 그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고통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욕망이 충족되지 않는 거예요. 바로바로 충족이 안 되니까 고통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생명나무, 여기 나무로 보면은 지식의 나무와 생명나무가 즉각적으로 통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온 분별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 대신에 부처의 상태는 시간차가 발생을 안 해. 마음 먹은 대로 돼. 시간과 공간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시공간성이라고 하는 것이 본질적인 측면에서 그 의식에 종속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의식이 물질로 바로 드러내는 부처의 세계, 부처가 된 존재들은 시공간성을 넘어서서 초월적, 그러니까 메타스페이스는 메타 공간이라고 해요. 그 공간에서 이것을 이뤄내 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그 분별심이 아닌 무분별심에 기초한 세계가 되는 거죠. 그렇지만은 본질적으로 이 어떤 세계든지 간에 그것이 이원성으로 작용하느냐 이원성이 아닌 것으로 작용하고 있느냐 그 두 개의 차이일 뿐이지 세계수는 기본적으로 구조는 같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구조로 보면은 요 양이 음으로 바로 통하는 것은 하나로 합해져서 통해 나가는 것은 부처의 세계고 바로 통해지지 않는 것은 그것은 우리 중생의 세계다라고. 어쨌든 간에 분별심이든 무분별심이든 그 세계 구조 자체가는 세계수가 존재를 한다고 하는 것이고 거기서 씨앗이 뿌려져 가지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동일한 구조와 과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동양역학적으로는 근묘하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뿌리를 내리고 근이라고 하는 게 뿌리 근자가 되는 뿌리가 되고 그 다음에 묘라고 하는 것은 싹시 나오는 것이다. 그러니까 나무의 싹수로 나오는 것이고 금묘화실로 해가지고 화는 꽃이 피고 실은 열매를 맺는다. 그럼 요 뿌리를 내리는 것이 바로 씨앗이 뿌리를 내리는 거니까 씨앗이 소멸되면서 뿌리를 내리니까 뭐 원래 금묘화실이라고 하는 것은 씨앗의 상태를 표현해 주는 거예요. 씨앗이 뿌리로 형상으로 드러나는 경우 그리고 싹스로 드러나는 거 그러니까 풀이라든가 이런 올라오는 걸 싹시라고 그것도 싹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다 포괄할 수 있는데 그런 어떤 풀 또는 나무의 그 가지로 올라오는 현상 그것이 묘라고 봅니다. 그런 그 풀과 나무의 가지에 꽃이 피는 그리고 열매를 맺는 요것은 종자의 그 상태, 종자 상태를 표현해요. 그러니까 일단 종자가 있고 그 종자가 이렇게 변화한다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처음에 요 나무로 보면은 처음에 요 밑에 종자가 밑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밑에 종자가 있어가지고 여기에 있는 상태. 그래서 우리 비록 이온 분별 심적인 어떤 중생의 그 심적 구조이지만은 그 세계수는 다 존재를 하는 거니까 그 세계수의 그 종자, 그 종자는 어, 땅 속에서 뿌리를 내려서 올라오는 거니까 종자가 여기에 뿌려지는 거죠. 뿌려지면은 우리가 이게 계절로 보면은 요 공간을 어떻게 보냐면은 동서남북, 이쪽이 동쪽인, 서쪽이 남. 북으로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계절, 이거는 방해, 이거는 이온 분별 세계는 시공간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시공간적으로 표현하면은 동쪽은 이게 봄이고, 이거를 좀 더 저기를 해보겠습니다. 글자를 좀 진하게 하고 이렇게 하고 좀 이런 식으로 하면은, 그러면은 봄에는 뭐예요? 봄에는 싹시 올라오죠. 싹시 올라오면서 줄기가 가지가 자라납니다. 그러면은 꽃이 피고 열매를 맺습니다. 그게 남쪽. 그래서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 거죠. 사실은 맺기는 시작하는데 남쪽은 주로 주도를 하는 건 꽃입니다. 꽃. 그러니까 여기 여름. 그 다음에 서쪽은, 그러니까 여기는 서쪽에는 뭐냐면은 이것은 우리가 가을이라고 보는 거죠. 가을. 북쪽은 겨울이에요. 그러면은 요 북쪽에는 뭐예요? 북쪽에는 종자 상태죠. 종자 상태. 그러니까 겨울에는 뭐야? 여러분들이 가을에 결실을 얻어가지고 그 중에서 다음 내년에 심을 씨앗들을 골라서 그것을 알곡으로 저장을 해놓는 거죠. 그러니까 이 겨울 동안에는 어떤 상태로 있겠어요? 이 상태가 종자 그 자체 상태로 있는 거죠. 그러다가 봄에 와서 땅에 뿌리는 거죠. 땅에 뿌리는 게 겨울과 봄 사이에 뿌리는 거예요. 요 지점이. 그러니까 요게 원으로 보면 요 지점에서 뿌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입춘 들어갈 때 그러면은 그 날이 따뜻해지면서 이제는 뿌리를 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뿌리를 내려가지고 여기서 가지가 올라오는 게, 가지가 올라온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가지가 또는 싹, 풀, 가지 뭐 이런 상태로 표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가. 그 다음에 여름에는 꽃이 피는 거죠. 꽃이 피고, 꽃이 피면서 동시에 열매가 자그맣게 맺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열매가, 꽃이 떨어지면서 열매가 성숙이 되죠. 가을에는 열매가 나오는 거죠. 열매가 성숙된 열매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종자가 여기 이렇게 흘러간다고 치면은, 여러분들이 이 나무로 보면 이렇게 흘러간다고 치면은 요 상태, 지금 자관이니까, 종자에 대한 자관이니까 자관 입장에서 보면은 여기가 종자니까 종자가 상태에서 뿌리를 내려가지고 가지가 올라오면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다는. 그러니까 첫 번째 열매를 언제 맺느냐면은 가을에 맺는 게 아니고 여기 요 중간 요 지점에서 맺습니다. 그러니까 봄과 여름 사이에 열매가 맺어지기 시작합니다. 꽃이 피면서 열매를 하지만 성숙된 건 아니라는 거죠. 이치가 그렇다는 거죠. 그러면은 실제적인 열매를 맺는 지점은 여기 요 지점이에요.
이때를 미성숙 열매라고 하겠습니다. 꽃이 피면서 미성숙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하지만 열매는 열매잖아요. 그렇죠? 자, 왜 이런 얘기를 하게 되냐면은 꽃이 피면서 미성숙 열매를 맺는 지점이 이 지점이다.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여러분들이 이 종자가 여기 사라졌잖아요. 이 종자는 사라지는 종자야. 땅에 심었으니까 종자가 사라졌잖아요. 근데 그 종자가 다시 언제 나온다는 거예요? 열매를 맺었을 때 열매를 딱 잘라보면 그 안에 종자가 들어와 있죠? 그러니까 미성숙 열매긴 열매더라도 이때 종자가 이때 다시 들어온다는 거죠. 그래 종자라는 관점이 이게 종자. 그래 종자가 이때 들어오는 거다. 자 그러면은 우리는 이거는 우리가 심은 종자고 이거는 알곡으로 씨앗 이렇게 저장되어 있는 아직 심지는 않았지만은 저장되어 있는 종자고 이것은 열매 속에 돌아온 종자다라는 거. 그래서 알곡을 나누는 거는 뭐예요? 이렇게 요 종자를 여기로 보내는 거는 여기서 열매를 맺은 거가 열매가 땅에 떨어지면은 거기서 종자를 고르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골라가지고 이쪽으로 보내가지고 이렇게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요 나무로 보면은 지금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게 요 지점이다는. 그리고 열매가 요 과정 동안은 뭐가 돼요? 요 과정 동안은 열매가 성숙돼 가는 거죠. 성숙되고 성숙된 뒤에 열매가 땅으로 떨어진다. 거기서 골라가지고 종자를 만들고 종자를 다시 심고 다시 이렇게 운동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시공간의 운동, 이렇게 순환 구조. 이것을 우리가 사시 구조라고 하는 거예요. 사시 구조. 그러니까 우리가 윤회한다는 거는 그러니까 다른 얘기가 아니라 이런 사시 구조는 우리가 시공간 개념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사시 네 개의 그 시간대. 사시사철 뭐 이러잖아. 사시사철. 그런 사시 구조가 있다는 거는 사시 구조. 이거를 우리가 뭘로 하는 거야? 이거를 우리가 달력으로 역법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역법. 여러분 달력을 쓰잖아요. 달력 보면은 뭐 언제인지 알잖아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역이라고 하는 겁니다. 역법 할 때 책력 역법. 그래 역법. 그래서 우리가 인류는 그 역법 체계에 따라서 이 사시 구조의 순환 구조 속에서 모든 자연계 그 형상들이 다 이 사시 구조, 시공간 구조를 가지고 이렇게 운행을 하고 있는 것이 사람들은 자꾸 윤회가 없다고 하는데 이것이 자연의 기본 구조라는 거예요.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자연의 기본 구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는 옴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은 이렇게 꽃이 피면서 미성숙 열매가 달렸을 때 옴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여기가 옴이다. 여기가 그러니까 여기죠. 그러니까 여기로 이렇게 보면은 요 나무로 보면은 여기가 옴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머리가 옴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머리가 옴이다. 그거를 이런 구조로 보면은 돼 있잖아요. 이렇게 돼 있으면은 얘가 이렇게 돼 있으면은 여기가 옴 이렇게 된다는 거죠. 옴. 이걸 좀 더 작게 만들어야 돼. 그럼 얘가 옴이란 말이야. 옴. 그러면 옴.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러면은 이렇게 여기가 옴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옴.
그 다음에 여기 종자가 이렇게 그러면은 이 그 씨앗 그러니까 열매 안에 씨앗이 있는 거죠, 요게. 그러면 이 옴에서 이쪽으로 내려오는 거는 씨를 뿌리는 거잖아요. 씨가 성숙이 돼, 이게 열매가 성숙이 돼서 그 씨는 여기서부터 이미 있는 거니까 여기서 땅에 딱 뿌려가지고 여기서 싹시 나오니까 아니 싹시 여기서 이제는 땅이 이제 풀리면서 그러니까 초봄이죠. 겨울에서 봄으로 가는 여기 요 지점 그러니까 약 두 번째 차크라 정도 요 지점이 바로 훔 이때부터 농사를 짓기 시작하는 거죠. 농사를 짓기 시작한다. 그러면은 요 부분 요렇게 농사를 짓는 요렇게 소가 그래서 훔이라는 게 소우자가 있는 거 소가 음매 하는 건 뭐야 농사 짓는다 그런 뜻이네. 그래서 이게 훔이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요게 이렇게 하면 이렇게 놓으면은 요게 훔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그러면 얘가 씨가 뿌려져 가지고 여기가 싹시에 올라오는 지점 있잖아요. 싹시에 올라오는 지점. 그러니까 여기가 지평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심장 차크라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차크라로 보면은 옴은 여섯 번째 차크라 정도 되는 거고요. 이거를 제가 뭐라 그랬어? 상단전이라고 그랬어. 상단전. 우리 사람으로 보면은 상단전이다. 차크라로 보면 여섯 번째로 생각하시면 된다. 그러면 얘는 훔은 뭐야? 이 겨울 종자가 씨가 뿌려져가지고 농사를 지어야 되니까 두 번째 와야 된다. 그래서 이걸 중단전이라는. 두 번째 차크, 첫 번째 차크라가 아니고 두 번째가 돼야 되는. 왜냐면 첫 번째 차크라는 겨울 종자야. 두 번째 차크라가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가는 때네. 그 다음에 여기 심장 차크라가 네 번째 차크라가 사가 여기를 중단전이라고 하는데 여기를 하단전이죠. 여기는 하단전. 자, 여기는 중단전. 이렇게 되면은 여기가 바로 요 세 개의 중심이 되는 거죠. 이렇게 중심. 그러니까 십자가라는 십자가. 이래가지고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이렇게 되는 요게 십자가죠. 그러니까 십자가가 다른 게 아니고 사람이 이게 십자가예요. 십자가. 요 십자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십자가다. 자, 그러면은 요 지점은 그러니까 정중앙이 되는 거죠. 여기가 바로 아라고 하는 거예요. 아. 그래서 여기를 여기를 요거를 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아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자 중심이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하단전, 중단전, 상단전 이렇게 해가지고 아훔 아훔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이 아훔 이렇게 되면은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성부를 한다고 하는 것은 이 우리가 엄마가 돼 가지고 그래서 내가 엄마가 돼 가지고 이 아이를 포태하는 것 같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자, 이런 상태로 여기 그림에 보면 여기 수행자가 자기 몸 안에 이렇게 아이를 포태하게 되는 거죠. 이때 아이가 포태되는 첫 번째 지점이 심장 차크란 말이야. 심장 차크라. 그러면 요게 탯줄을 통해 가지고 여기서 연결이 되는 게 시작하는 거죠. 여기에.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렇게 됐을 때 이 옴과 훔이 여기 가운데로 몰리면서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우리가 이렇게 돼 가지고요. 여기에 요 흰 게 요 옴이고요. 요 빨간 게 요게 훔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러면 가운데 요 정중앙으로 이것이 이 기운이 가운데로 이렇게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옴과 홈이 아자 자리로 들어오는 거죠. 아자 자리로. 그러면 요게 바로 뭐예요? 요게 아자 자리로 들어오는 거잖아요. 아자. 그럼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아자 자리로 이렇게 들어왔다. 그러면 옴아훔이 여기 아자 자리로 들어와 가지고 다시 요게 이제 커지겠죠. 커지면은 얘도 옴, 훔, 똑같은 구조를 갖는 거죠. 단지 이온성이 아니라 일원성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세계 구조는 옴아 훔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아자 자리에 모였다가 커져 나가는 겁니다. 이것도 우주, 대우주도 마찬가지로 아자 자리를 중심으로 해서 옴과 훔이 작용하면서 이렇게 대우주를 구성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원리는 다 똑같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나무아미타불을 할 때 나무아미타불을 할 때 나무 그러니까 나무라는 건 뭐냐 남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할 때 우리가 광명진원을 외운다면 광명진원을 외울 때 아미타불이란 말이에요. 그럼 요 아자가 뭐예요? 요 아구나. 아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미타라고 하는 게 미가 갓난아이란 뜻이야. 아에 갓난아이가 있다라는 거. 타라고 하는 것은 요 뱀이 휘감고 있다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아미타불 요게 바로 부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아미타불은 누구를 가리키는 거냐면은 요 존재를 가리켜요. 요 존재.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미타불 극락 정토에 태어난다는 것은 여러분이 요런 과정을 거쳐 가지고 완전한 죽음인 상태에서 요 아미타불 요 아자 자리에 와 가지고 미타불이 되는 것이 미타불로 나가는 것이 그러니까 중생으로 다시 구조 안에 갇히는 것이 아니라 미세한 세계에 들어와서 우주 대우주와 하나와 같은 세계로 우주가 복사된 세계로 들어가는 것이 나무 아미타는. 근데 왜 나무를 썼냐? 남쪽으로 가는 거예요. 남쪽으로.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가는. 그럼 여기서 이렇게 되면은 그러면은 이렇게 됐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여기서 이렇게 다 갔죠. 이렇게 방향을 이렇게 간단 말이야. 이렇게 가면은 여기서 남쪽으로 가는 거죠. 남쪽으로 가면 무가 있단 말이야. 궁극적인 무국 공이 있단 말이야. 공자리가 있단 말이야. 궁극적인 절대 공자리들은 이렇게 간단 말이야. 그러면은 우리가 아자는 이 언덕이고 이 사람의 아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언덕은 요게 뭐야? 요 아는 언덕 아자니까 이 언덕이요. 그 다음에 요 우주 법신불은 요 본래 자성 청정 법신불의 요 자리는 요거는 이 언덕에서 저 언덕이 된다거나 그러면은 요것이 이 언덕이라는 게 뭐라고요? 아자라는 거죠. 아자.
우리가 문자로 볼 때 아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언덕에서 저 언덕으로 가는 저 언덕. 이 언덕에서 저 언덕을 그러니까 이 언덕에서 요 대우주 법진불의 언덕으로 갈 때 뭐를 타고 가는 거예요? 요걸 타고 가는 거죠. 요게 이렇게 마치 배가 여기서부터는 하늘이잖아요. 여기 땅 아래고 대지 아래고 여기부터는 하늘이란 말이야. 마치 하늘에 배가 이렇게 운행하듯이 우주선이 그러니까 하늘에 우주선이 날아가듯이 우주선이 날아가가지고 이 배를 타고 쭉 그 우주선 배를 타고 여기까지 중심까지 간다는. 요게 뭐예요? 배를 타고 가는 거네. 별나라 은하수를 건너가지고 서쪽 나라로 간다 그랬죠. 서쪽 나라.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서쪽 나라라고 그러냐면 여기서부터 2번부터 여기까지 갈 동안에 사실상에 있어서는 얘가 여기에 들어갈 때 이게 갈 때 얘가 얘로 보면은 그러니까 요거로 보면은 여기가 지금 봄 여름으로 왔잖아요. 여기가 여름이야. 여기가 여름인데 요 나머지 구간 있잖아요. 나머지 구간이 요렇게 요 구간이기 때문에 사실상에 요게 머리 밖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요게 요렇게 나온 뒤에 요렇게 오면 다시 오게 되는. 자, 여기로 들어가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3차원적 시공간으로 여러분들이 하면은 굉장히 개념 잡기가 어려워요. 자, 이렇게 여기서부터 6번째 차크라에서 7번째 차크라를 가는 게 사실상에 요게 가는 게 공간적으로 이해를 하려면은 요렇게 오는 거예요. 이렇게 된 거예요. 아, 그러면 여기에 다시 갇힌 거 아닙니까? 이렇게 사람들은 생각을 한다. 갇히는 게 아니고요. 여기로 들어간 거예요. 사실은 들어가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세계 구조를 벗어났는데 요 세계 구조를 파생시킨 대우주의 중심으로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사람의 그 중심과 이 중심이 세계의 중심이 같아지는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대우주 중심과 소우주 중심이 같아져. 그런데 그 사이에 뭐가 있어요? 대우주와 소우주 사이에 우리가 소우주가 포태시킨 미세우주를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소우주 이렇게 되는 거죠. 소우주에서 지금 대우주로 소우주 중심에서 지금 대우주 중심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걸 뭘로 가는 거예요? 미세우주를 만들어서 가는 거잖아요. 일종의 그 진주화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가. 근데 이 미세우주 중심이 소우주 중심이 미세우주 중심은 미세우주 중심이 대우주 중심으로 들어가는데 결국 미세우주 중심이 들어와 보니까 여기가 바로 소우주 중심이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내가 저쪽으로 간단 말이야. 이 언덕에서 저 언덕으로 내가 가는데 만약에 여러분이 버스를 탔어. 근데 버스가 등속으로 운동한다고 생각해봐요. 여러분들이 그 기차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 운동을 느끼지 못할 때가 가속이 아니라 등속 운동할 때야. 그래서 등속 운동하고 있으면은 내가 이렇게 앉아 있는데 저쪽 앞에 있는 멀리 있는 산이 가까이 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 산으로 간다고 생각할 거 아니야. 여러분은 간다고 앉아 있었단 말이야. 그런데 깜빡하고 다른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산이 이렇게 오고 있어. 내가 가는 게 아니고 산이 오고 있네. 그러니까 사실은 소우주 중심이 미세우주 중심으로 그러니까 나는 자꾸 미래로 가는데 나는 지금 여기 소우주에서 대우주 중심으로 가는 건 미래로 가는데 사실 이게 뭐냐면은 사실 이게 미래에서 과거로 오는 거야.
과거 미래에서 과거로 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과거에서 미래로 가고 있는 거로 나는 생각하고 있는데 내가 과거 시점이잖아요. 여기 과거 시점에서 미래 시점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존재가 미래에서 과거로 오고 있어. 이 지점으로. 그렇게 돼 있어. 이게 시공간을 넘어서 나가는 개념이 될 때 이제 그게 된다는 거야. 요 세계. 그래서 이게 기묘한 세계라는 거야. 내가 과거에서 미래로 가고 있는데 미래의 세계가 과거로 오고 있다. 그 미래의 세계는 뭐예요? 대우주 세계라. 미래의 세계는 대우주고 과거는 소우주자란 말이에요. 과거에서 미래로 가는데 요거를 잘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된다. 과거는 내가 지금 소우주 이언덕에서 대우주 저언덕으로 가는데 그런데 사실 이것이 대우주 저언덕에서 소우주 이언덕으로 오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내가 가는 거 왕래가 같아잖아. 그래서 사실은 소우주 중심과 미세우주 중심과 대우주 중심이 하나가 돼버리는다라는 거 하는 거네. 요게 바로 견성성불을 한 상태입니다. 이게 요렇게 됐을 때가 진짜 견성성불이네. 그러니까 제가 견성성불이라는 게 어떤 거냐? 소우주 중심, 여러분 자신의 소우주 중심과 여러분의 대우주 중심과 여러분의 그 둘 사이를 연결하는 이 언덕에서 저 언덕으로 가는 배 역할을 하고 있는 그 우주, 그것이 사실은 같은 우주다라고, 같은 중심이 같아져 버린다고 하는 거다. 그 중심이 같아졌다. 그러니까 세계의 중심이 하나다. 진정한 견성성불이에요. 이때가 진정한 견성성불이에요. 이때가. 그러니까 견성성불한 사람들은 진짜 어떤 사람들이에요? 진짜 그 대우주적인 존재가 돼야지 견성성불한 거예요. 근데 그 정도 수준까지 안 가신 분들이 자기가 성불했다고 하면은 견성성불했다고 하면 그건 아주 웃기는 얘기들이래. 지금 스님들이 자꾸 견성성불 하는데 견성성불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 사람들이 말하고 행위하는 걸 보면 아는데 견성성불한 사람 없어요. 제가 볼 때 이 절대적 그 이치로 볼 때 견성성불을 제대로 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증거물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그 증거라는 게 근데 그러니까 증명할 수 없는 자기 떠버림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스님들이 하는 얘기는 다 헛소리고 자기 망상. 그러니까 스님들이 지금 떠버린 자기가 견성성불했다 깨달았다고 하는 건 다 자기 망상들이에요. 다 대개는 다 자기 망상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정도가 돼야지 견성성불했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이 운동을 오마음의 이치를 우리가 공부를 할 때 항상 어떤 세 개의 우주가 존재를 하고 각 우주마다 오마음이 있어가지고 그것이 종자의 상태. 그러니까 거긴 각 우주마다 나무가 있고 나무의 상태를 표현해 주는 것이 종자의 상태가 나무로 변해 가지고 나무의 상태로 표현해 줄 수가 있고 종자 그 자체가 있는 경우와 그리고 그것이 나무로 변하고 꽃이 피고 열매로 변하고 이렇게 변하는 그런 거를 이렇게 옴아훔으로 이렇게 해서 이제는 표현을 해주고 있다는 걸 아셔야 된다는 거죠, 이게. 자, 그 다음에 원륜관을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럼 원륜관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원륜관이라고 하는 것은 달의 이치로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 자관은 오마움이라고 하는 것은 글자 자체의 그 글자를 관상하는 관법, 자관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거는 이제는 가장 기초적인 거고 모든 게 지금 원륜관으로 다 통합이 된다고 하는 원륜관으로 통합을 시켜가지고 수행을 체계를 이제 구축을 했는데 원륜관이라는 게 뭐냐면은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가 그 불의 세계 그러니까 음과 양으로 분별되지 않는 무분별 세계를
음과 양으로 분리되어 있을 때 세계 구조와 이렇게 비교를 할 때 분리가 되지 않는 세계는 제가 어떠한 표현으로 설명했어요? 이것이 그 해를 품은 달이라고 제가 누차 설명을 했어요. 이 세계는 해를 품은 달과 같은 세계다. 이게 근원 세계, 본래 자성 청정. 세계는 품고 있는 달이다. 달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본래 이 청정 세계 있잖아요. 본래 이 청정 세계 여기에 있는 이 근원 청정 세계는 해를 품고 있는 달이다. 그래서 요 세계를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은 요게 달이잖아요. 초승달. 여기 태양이 있잖아요. 자, 그러면 요 상태야. 그러니까 달이 음이고 태양이 양이면은 음과 양이 하나가 된 상태란 말이야. 그럼 요 세계는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겉으로 볼 때는 달만 보이잖아요. 그렇죠? 태양이 안에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법신불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 청정불, 본존불이라고 그러죠. 본초불, 본초불인데 그것을 우리가 이제는 비로자나불은 바로 대일열애. 그것은 우주 근원 태양 부처라고 하는 거죠. 우주 근원 태양 부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대일열애다. 그리고 요거를 법신불이다라고 하는 거죠. 법신불. 그러면 이 법신불은 우주 근원 태양의 부처인데 그 이 부처가 어디에 있느냐? 이 부처가 이렇게 해를 품은 달로 보면은 해 속에 있겠죠? 왜냐면 태양이라고 했으니까 태양 우주 근원 요걸 우주 근원 태양이라고 하면은 우주 근원 태양 속에 있단 말이에요. 우주 근원 태양 속에 어디에 있어요? 우주 근원의 태양 속에 보면은 여기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림으로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계 구조는 다차원적인 구조로 되어 있어가지고, 근데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시공간 4차원 밖에는 상상을 하지 못해요. 그래서 설명하기가 어려워요. 자, 어쨌든 그림으로 그리면은 여러분들이 태양이라고 하는 것의 핵심은 뭐냐면 태양의 불이 활활 타오르잖아요. 근데 태양의 불이 흩어지지 않는 거는 요 안에 중심을 붙들고 있는 강한 중력을 발생시키고 있는 중이 있기 때문에 요거를 가리켜서 요 검은 점을 가리켜 가지고 요거를 공이라고 하는 거고 요것을 중이라고 하는 거죠. 중심. 그러니까 우주 중심이다. 그러니까 우주 중심은 사실은 대우주 중심은 사실은 이 해를 품은 달의 그 해의 중심점이 우주 중심이죠. 이게 이제 공이 들어도 공. 자, 요걸 현이라고 하는 거죠. 현. 또는 허무라고 하는 거죠. 허무. 부르는 이름이 많아요. 난 무국. 그렇죠? 그 다음에 허무, 뭐 이렇게. 비어 있음이니까. 그렇죠? 무. 뭐 이렇게 상세하게 구분할 필요는 없어요. 뭐 부르는 말들이 많았다. 그러면은 어디에 있냐? 법신불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다면은 요거로 법신불이라고 생각하시면 법신불이 여기 안에 있습니다. 공 속에 있습니다. 공 속에 이렇게 앉아 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아주 조그만 여기 이렇게 구멍 속에 이렇게 있다. 그럼 이 법신불의 몸 주위로 태양불이 타오르는 거죠. 근데 법신불이 다 공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세계 이 공이라고 하는 곳에서 무한자성의 그 성품을 가지고 우주를 창조하거나 소멸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이것이
빛이 나가고 빛이 나오면서 불이 타오르고 빛이 나가면서 그것이 달을 투과를 하면서 달빛으로 변해가지고 이게 달이라는 건 물질이고 이것은 태양은 의식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의식의 불이 타가지고 물질로 의식의 불과 빛으로 타오르면서 그것이 물질로 변화해 나가면서 우주를 창조하고 있는 그것 상을 표현해 준 것이다라고 이런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런 상태가 여러분들이 이런 상태가 우주의 그 근원적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돼. 그러니까 요 법신불이 어디에 있다고요? 요 태양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있으면은 어떻게 하냐면은 요것이 달이니까 달빛이 이렇게 비춥니다. 마치 이런 거와 같습니다. 여기 보면은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두 개의 나무가 있잖아요. 두 개의 나무가 있듯이 이게 지금 두 개의 나무라고 그랬지. 여기가 지금 두 개의 나무가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두 개의 나무가 있고 그러니까 설명을 할 때 어떻게 하는 거냐? 이렇게 두 개의 나무, 지식의 나무와 생명의 나무가 있다면 지식의 나무와 생명의 나무. 요 달을 얘기하는 겁니다. 요 달. 그러니까 요게 이제는 달 역할을 하는 거죠. 달 역할 할 때 요 달을 가리켜서 어떤 달이라고 하냐면 요걸 허공월이라고 하는 겁니다. 허공월. 그러니까 우주 허공에 떠 있는 달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얘가 지금 이렇게 달빛을 비추잖아요. 달빛을 우주로 비추는 거예요. 그럼 그 우주의 만물에 이 달빛이 비추어 들어가는 거죠. 우리가 중생이다 그러면 이 중생 속에도 달빛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럼 중생의 마음이 이렇게 그 바다와 같을 때 강과 같을 때 여기다가 달빛이 비추어 들어온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달빛이 여러분의 몸속으로 마음속으로 비추어 들어온다는 거지. 그러면은 비추어 들어오면은 어떻게 되네? 비추어 들어오면은 이걸로 이제는 설명을 해요. 뭐 해보니까 또 시간이 엄청 또 나가네. 뭐 하나 이렇게 설명할 때 제대로 알아들었는지 안 알아들었는지 모르니까 참 설명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요게 허공월이야. 허공월이면은 여러분 몸속에 달 그림자로 비춰요. 이걸 0이라고 하는 거예요. 0. 달 그림자. 허공월의 그림자죠. 그걸 0이라고 하는 겁니다. 0자를. 영자가 어린나요? 이 0은 뭐겠어요? 이 0은 마치 그 여러분의 마음의 스크린에 네, 허공월에 영상이 비춘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스크린에 비추니까 스크린에 이렇게 동영상이 되는 거죠. 동영상이 그 돌아가는 거죠. 여러분의 그 마음의 그 스크린에 허공원의 영상이 비추는 그 스크린이라고 하는 것이 물 표면을 얘기하는 거죠. 요 호수 표면. 호수 표면. 여러분의 마음의 호수의 스크린에 마음의 호수의 표면 스크린에 허공원의 영상이 비추는 거야. 그러면은 동영상이 돌아가는 거야. 그러면은 영상이 돌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 영상이 여기에 찍혀서 돌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영상을 어떻게 돼? 그 물질 생명으로 변화를 시킨다는 거죠. 그러면 그 영상이 돌아갈 때 그 영상을 복제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 영상을 요거가 비출 때 요 영상이 여기서 돌아갈 때 요게 그럼 요거를 그대로 복제를 해놓은 거죠. 복제 녹화를 한다는 거지. 복제 녹화를 하면은 어때요? 복제 녹화를 하면은
자, 이제 개념 잡으셨죠? 자, 그럼 이게 허공어리야. 허공어리 이거지. 얘가 허공어리고, 그럼 이거야. 그럼 얘는 뭐야? 얘가 바로 영상의 비추인 달을 물질 생명으로 변화시킨 달이야, 요게. 그러니까 물 속에서 이거는 뭐냐면은 이거를 물질에서 변화할 때 요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달을 건져 올린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의 호수의 표면 스크린에 허공어리 영상이 비추고 그 영상이 물질화 시켜가지고 이렇게 달로 만들어낼 때 그것을 달을 건져 올린다 하는 거니까 이 허공어를 나의 마음과 합해가지고 청정하게 만들어가지고 내 마음을 하나로 합해가지고 이렇게 건져 올리는 개념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이 달은 뭐라고 그러냐면 이걸 자시머리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자시머리.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의 마음의 달이라고 하는 거지. 스스로 자체를 자시머리. 그러니까 허공월은 뭐야? 우주 대우주의 달이고 자시멀은 여러분의 심장에 떠오른 달이래. 물질화된 형체화된 달이란 말이야. 이 달이 어떻게 돼요? 이 달이 허공월로 가는 거지. 그런데 허공월이 사실 이 안으로 오는 거지. 그래 하나로 합해지는 거지. 그러니까 결국 자시멀이 결국 허공월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자시멀이 허공월이 될 때 이 사람의 마음의 중심에서 자시멀이 허공월로 하나로 합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부처가 되는 과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허공월을 근데 이 우주에는 허공월은 하나지만은 어떻게 돼요? 수많은 자시멀들이 뜨겠죠. 허공월은 하나지만 자시멀은 억천만 무수히 많다는. 왜? 저한테도 뜰 것이고 여러분 몸 안에도 뜰 것이고 그 달은 계속 뜬다 이거야. 그게. 그러니까 저는 저의 자시머리 뜨고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자시머리 뜨는 거야. 자, 그럼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가 옴아훔이라고 하는 요것이 옴아훔에 요걸 달을 여기다가 넣어가지고 보면은 요 달이 달빛이 이렇게 비추어 들인단 말이야. 비추어 들어올 때 훔에 비추냐 아자리에 비추냐 그러니까 하단전에 비추냐 중단전에 비추냐 상단전에 비추냐에 따라 가지고 그것을 옴아훔으로 우리가 그 옴아훔과 그 달 그 허공월이 자심으로 변화되는 그거를 그러니까 여기 맨 아래를 비출 때는 뭐예요? 일단은 그 자심월이 형체를 완전히 드러내지 않고 조그맣게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여기는 반절 정도 나오는 거고 여기는 완전한 보름달이 돼. 이거 달로 따지면은 여기는 초승달이 되는 거죠. 자시머리에 초승달이 여기서 오는 거고 여기는 반달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뭐 보름달이 되겠죠. 오메 오면은 보름달이 되겠죠. 이렇게 형상의 변화가 있으면서 달의 변화와 함께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하는가 여러분의 허공어를 여러분의 마음속에 비춰가지고 자시머를 띄우면서 오마움이라는 문자와 연계돼서 이렇게 수행하는 이것을 원륜관 수행법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달 안에다가 연꽃을 넣어가지고 연꽃 연화 원륜관 이렇게 표현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통합해서 수행을 하게 된다. 자, 이런 수행을 하는 게 이런 게 이제 광명진원이 이런 원리를 이용한 수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명진원이 여러분들이 아미타빌 극락정토에서 태어나게 한다고 하는 이 주문은 여러분 몸속에다 자시머를 만들어서 그 허공월의 세계로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그 메커니즘을 이렇게 진원으로 만드는 게 광명진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광명진원은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보고 그 다음에 금강살타 관정수행법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